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자, 유튜브에 택시 관련 영상이 조금 이슈라서 요거 얘기해보죠. 우리가 저렇게 작은 수익에 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해외여행을 하는 유튜버예요. 그분이 외국에서 택시에게 많이 당했고, 한국은 그렇지 않아. 한국은 선진국이고 그런 기사님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의 택시들을 실험을 해보는 영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기사님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이분이 이제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고 올라가요. 그렇다면 아마 1터미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를 타기 위해서 자기가 인스파이어에 간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안내 창구에서 인스파이어는 몇 번 가서 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어느 지역의 기사님인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다만 이제 보통 1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를 주로 가는 지역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지역의 근거리 갈 택시가 없으면 다른 지역도 자유롭게 근거리를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느 지역의 기사님인지는 모릅니다. 혹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타고 이제 인스파이어를 외국인인 척하면서 간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어차피 그 위치, 근거리 위치는 가까운 영종도 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거부할 이유는 없죠. 네, 그리고 출발을 하면서 이제 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2만 원을 주장을 하십니다. 일단 이거부터 이제 좀 일이 커지기 시작하죠. 네. 당연히 미터로 가야 되는데 2만 원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 또 미터기를 그 유튜버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현금 결제를 하고 꺼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마 미터기를 누르고 바로 현금 결제 처리하고 0원으로 된 것 같아요. 0원으로 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리고 쭉 가다가 현금으로 할까요? 카드로 할까요? 라는 걸 혹은 카드가 되나요? 물어봅니다. 이것도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님이 카드는 안 되고 현금을 요구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인스파이어에 도착을 하시고 2만 원을 받아가시죠. 자, 일단 이분이 만약에 신고가 안 되면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신고가 안 되면. 근데 신고가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참 머리 아파져요. 자, 이분이 그냥 보면 단순히 그냥 뭐 위법사항 하나인 것 같이 일반인들은 알겠죠. 근데 우리 택시 기사는 알잖아요. 보시면 이분이 첫 번째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유튜브가 주장해요. 주행을 누르고 바로 이제 현금 결제를 해버려서 미터기를 주행 내내 쓰지 않은 거죠. 목적지까지. 자, 그러면 일단 이것만 하더라도 미터기 미사용이에요.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3항 내용을 보시면 미터기 미사용. 자, 미터기 미사용은 운송사업자 같은 경우에 사업 일시 일부 정지 5일, 그 다음에 2차부터는 10일, 뭐 20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과징금은 40만 원, 80만 원, 160만 원. 네. 이것만 해도 좀 굉장히 그렇죠. 그 다음 현금을 요구하죠. 네. 그러니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 따로 그 다음 현금을 요구했어요. 즉 이건 카드 결제 거부죠. 카드 결제 거부조차도 굉장히 좀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하면 근거 규정이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래서 여기에서도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첫 번째일 때는. 근데 두 번째는 과태료 40만 원 10일 정지, 3차에서는 60만 원 20일 정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카드가 아닌 현금을 요구하는 것도 이제 카드 결제 거부로 문제가 되죠. 그 다음 실제 요금은 대략 뭐 네이버나 다음으로 본다면 만 원 중반 전후인 것 같아요. 근데 2만 원을 받았어요. 당연히 이것도 이제 부당 요금이죠. 그러면 이건 역시도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부당 요금 징수죠. 그래서
운수 종사자 같은 경우는 1차 과태료 20, 그 다음에 2차 40, 3차 60이고, 자, 1차는 마찬가지로 경고인데 2차부터는 30일 정지, 3차는 취소예요. 그러면 이분이 단순히 보면 지금 세 가지가 한 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금 요구했고, 아마 미터 요금보다 더 나온 현금을 요구했고, 부당 요구, 그 다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 카드 결제를 거부했어요. 자, 여기에 또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영수증 미발급이에요. 우리가 그나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미터기를 사용하고 요금이 나왔는데 신용카드를 거부했을 때가 있긴 해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을까봐 12월이 되면 이렇게 예전에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기사님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꽤나 문제가 됐고, 하지만 지금은 뭐 그 구간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뭐 웬만큼 죽을 만큼 일 안 하지 않는 이상 그거 못 채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카드 결제를 거부할 이유가 없죠.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갈 그런 걸 걱정해서. 웬만한 기사님들은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카드 결제 거부도 하지 않죠. 그리고 뭐 근데 문제는 이분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죠. 즉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현금 요금에 대한 영수증도 당연히 발급이 안 됐겠죠. 물론 수기로 발급해 줄 수는 있겠지만 설마 부당 요금을 받았는데 자기가 수기로 영수증을 발급해 줄 이유가 없겠죠. 그것도 증거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현금 영수증이었고, 그러면 보통 이제 카드 결제하시는 분들은 카드 사용 내역은 굳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증빙으로 얼마든지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영수증 안 받는 손님들이 꽤나 많죠. 근데 문제는 보시면, 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되고, 그 다음 카드 결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증빙할 게 없어요. 즉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 현금 영수증 미발급.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얼마를 더 벌으셨나 하면 그 네이버나 다음 지도상으로 만 얼마가 나와요. 13,000원, 뭐 15,000원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근데 그걸 2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고작 더 받은 비용이 6,000원, 7,000원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갑자기 어딘가에서 위험을 감수하면 내가 면허를 날아가고 뭔가를 하지만 내가 한 10억 뭐 몇십억 이렇게 내가 질 수 있다. 물론 이제 범죄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인간이 유혹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엄청난 수익에는. 근데 지금 이 기사님은 고작 정상적인 요금에서 6, 7천 원을 더 받으신 거예요. 6, 7천 원. 근데 6, 7천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분의 위험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지금 당장 세계가 여객 자동차 운수법에 문제가 되고, 더 따지고 들어가면 네 가지가 한 번에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나마 이분이 기존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없다 라고 하면 다 각각 첫 번째면 천만다행이죠. 오히려 그게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뭐 이를테면 부당요금으로 이미 뭐 한 차례나 두 차례 경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분 면허가 사라져요. 1억을 날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됐든 지금 수도권에 그 택시 대기장을 간다라는 건 결국은 6대 공동사업구역 거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들 다 지금 택시 번호판이 싼 게 뭐 1억 초반이고 비싼 곳은 1억 중후반이 다 넘는 지역이에요. 6개 지역은. 그러면 이분이 지금 만약에 부당요금 이미 뭐 한 번이나 두 번 있다 그러면, 만약에 두 번 이미 전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1억 중반 후반을 날려요. 그러니까 얼마를 벌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인해서 까딱 잘못하면 1억을 날리는 거예요. 고작 5천원, 6천원이에요. 5천원, 6천원 더 벌려고 1억을 날릴 수도 있는, 혹은 1억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그 뭐 자격정지나 이 날짜만 보더라도, 혹은 과징금만 하더라도 지금 신고가 만약에 되면 최소 80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그 다음 정지도 꽤나 있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거죠. 우리가 뭐 진짜 한 수십억을, 그러면 인간이 욕심을 낼 수가 있어요. 네.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유혹을 느끼죠, 인간이. 근데
몇천 원 때문에 몇 억을 날릴 수 있는 이 위험을 왜 감수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혹시 예비 기사님들이나 우리 기사님들은 절대 이런 유혹이나 이런 게 한 번 하면 또 별일 없네 또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이런 생각은 아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미터기 누르고 미터기 요금만 하고 그다음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네. 절대 우리가 이게 지자체나 국토부가 택시 미터기 관련으로는 노이로제가 있어서 굉장히 싫어요. 예전보다 계속 까다롭게 해서 지금 가까운 시점에는 이제 삼진아웃제를 하잖아요. 국토부가. 그래서 요금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세 번째 걸리면 그냥 면허 날려버립니다. 개인 택시는 그냥 면허 날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그냥 몇 억을 날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고작 몇천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 끽해봤자 몇만 원이겠죠. 1, 2만 원. 뭐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뭐 5만 원 거리에 뭐 6, 7만 원을 받았다. 네. 그런 거 해봤자 고작 몇만 원이잖아요. 근데 왜 몇만 원 때문에 몇 억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 예비 기사님들은 절대 이런 데 유혹을 느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가끔 이제 좀 안이하게 생각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합의 요금은 되지 않냐. 근데 합의 요금으로 이런 게 있어요. 친구끼리 약속하고 야 얼마에 하기로 하자. 그래 얼마. 오케이 좋아. 네가 더 주기로 했. 이렇게 하고 했다가 나중에 신고를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겨우 행정심판으로 겨우 살아나는 분들도 계세요. 과거 재판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화물 같은 경우에는 합의 요금이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콜백 같은 경우에는 화물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합의 요금이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요금에 대한 안내가 있긴 하지만 합의 요금이에요. 근데 택시는 무조건 매다예요. 네. 합의 요금은 까딱 잘못하면 그 손님이 뭐 타실 때나 뭐 우리가 완벽하게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까딱 잘못해서 신고를 해버리면 손님이 기분 나빠서 다른 것 때문에 기분 나빠. 근데 여기에서 여기가 5만 원인데 6만 원에 가주세요라고 해서 6만 원에 괜찮을까요? 그래서 좋다 해서 갔어. 손님이 당신이 제시했지 않냐? 응? 우리가 이렇게 합의해서 가기로 했지 않냐? 근데 손님이 다른데 기분 나빴어. 혹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애초에 그냥 딴 마음 먹고 신고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신고를 해버리고 우리는 미터를 켜지 않았고 미터를 사용하지 않았고 당연히 영수증 발급 안 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니 손님이 제시했고 손님이 합의하고 갔어요 라고 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증거가 있고 뭔가가 없으면 그냥 우리는 신고되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유혹도 느끼지 말고 무조건 그냥 미터로.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택시는 메타 요금보다 많이 나오는 걸 받으면 당연히 처벌받겠죠. 부당 요금으로. 근데 메타 요금으로 나오는 것보다 적게 받아도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 경쟁을 흐린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5만 원 나올 걸 내가 4만 원에 갈 테니까 나랑 갑시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택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이 받는다고 불법이 아니고 메타가 아닌 금액을 받으면 불법이에요. 그냥 택시는. 그래서 다른 욕 제발 느끼지 말고 무조건 메타. 뭐 혹은 손님이 더 주겠다 그러더라도 그러면 메타 키고 가. 그리고 그 메타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남잖아. 그리고 영수증을 무조건 떼어줘. 떼주고 난 다음에 그 추가금은 팁으로 주시는 걸로 해서 받는 걸로 해서 끝내는 게 완벽하게 우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좋다라고 해서 미덕이 안 키면 우린 기록이 그때 떼보잖아요. 이제 지자체는 이게 오랜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증빙을 떼본단 말이야. 근데 메터기를 안 켰어. 안 켰는데 손님은 갔어. 그러면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미터 사용을 안 한 거야. 당연히 미터 사용 안 했으니까 역시나 또 부당 요금인 거야. 그래서 아무리 어떤 손님이라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메타 키고 설마 더 준다 하더라도 메타 키고 가서 영수증 드리고 이거 팁으로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아야지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기사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 저렇게 작은 금액에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셨을까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